데일리 테스트 있죠. 이거는 이제 항상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러분이 마지막 타임이니까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고 갈 수 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 타임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만약에 분량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뭐 남아서 하고 저한테 검사를 받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앞 시간에 다 끝낼 수 있다면은 어차피 제가 수업 시간 도중에 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다 받고 저한테 사인을 받아야만 귀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전달할 건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첫날부터 숙제 상태가 뭐냐? 이거 지범이랑 창영이 이건 뭐냐? 그래서 한 페이지 안 했어요. 창영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같이 들어가겠죠. 자, 뭐 어차피 다 하죠. 그래서 앞 시간에. 네, 저도 다. 창영이도 다 한 거지,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요. 이따 하고 가.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 교과서가 아직 좀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스팀라이트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했더라? 저희 본문 6부터 하면 되나? 맞나? 맞아요? 네, 오늘 인터뷰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본문 6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했던 내용이 가축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글 본문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된다?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기반을 설명하는 쪽으로 후술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육류 소비를 원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로 인한 어떤 피해가 벌어지는가를 계속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이 너무나 이제 그 곡식을 많이 길러야 되고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고 이 비료가 빗물과 섞여갖고 강가에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바다 쪽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해안, 그 데드존이라는 어떤 구역을 형성해서 거기에 있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난다. 뭐로 인해서? 우리의 육류 소비에 의해서. 됐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그랬었고요. 이제 본문 5번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메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 4번까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전부 다 우리의 발 아래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이었다면 이제 이 지상 위쪽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얘기한 건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된 원인이 원래는 이산화탄소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 메탄이라는 녀석도 이 이산화탄소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근데 이 그 메탄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끝났었습니다. 본문 5번에서. 자, 그래서 본문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의 상당량이요. 대기 중에 메탄의 상당량은요 방출된답니다. 자연적으로 어디에서? 습지대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출이 된대요. 그런데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15% 정도가 배출되는데요. 뭐에 의해서냐? 증가하는 수의 소와 돼지에 의해서 배출이 된답니다. 자, 지금 이 글은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환경이었어요. 가축과 환경. 이 둘의 관련성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단순히 메탄의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메탄의 근원지가 어디냐고. 메탄의 근원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습지대에서 배출이 되지만 얘는 중요한 게 아니죠.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가축이 늘어나면서 이 약 15%만큼의 메탄이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statistics vary. 자, 이 통계가 다양한데 대략 정확한 양의 메탄에 대해서는 좀 통계가 다양하답니다. 소에 의해서 배출되는 그 메탄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통계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된대요. 뭐로 합의가 되느냐? 단 한 마리의 소가 배출합니다. 120kg의 연간 메탄을 방출한다고. 됐어요? 한 마리의 소가 연간 120kg이라는 이 메탄을 방출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animal. 그 어떤 다른 가축보다도 더 많은 양이래요. 그러니까 가축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대표가 이제 소랑 돼지잖아요. 근데 소, 돼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가축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은 메탄을 배출하는 가축이 바로 소고, 그 소 한 마리가 보편적으로 어떻다? 약 1년간 120kg이나 되는 그런 메탄의 양을 배출한답니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죠. 자,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 양은 약 1000배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메탄의 양이 1000배 정도 되는데 어떤 메탄의 양이냐면요. 평균 일반적인 한 사람에 의해 배출되는 양의 1000배래요. 1000배.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1000명이 내뿜는 메탄이 있을 겁니다. 뭐 트름을 하든 방귀 끼든 이러면 이제 메탄이 나오는 건데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이 방귀 끼는 양이랑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방귀 끼는 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됐어요? 1000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방귀 끼고 트름하고 해서 나오는 메탄, 소 한 마리가 트름하고 방귀 끼고 해서 나오는 메탄, 이게 거의 비슷하다.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가 배출하는 메탄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메탄은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이제 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메탄은 소 한 마리의 특별한 소화기 계통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의 소화기 계통에 대한 어떤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는 위를 가지고 있는데 4개의 방이 있는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방은 어떤 거냐? To break down the food it eats. 그것이 즉 소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4개의 방을 가진 그런 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음식이 소화된 음식인데요. 처음 2개의 방에서 소화된 음식은요. 입으로 일단 보내진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be chewed again. 다시 씹혀지기 위해서. 여기 수동태로 나왔죠. be chewed라고. 왜 수동태로 나왔냐면 to be chewed의 의미상 주어가 foo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ood. 됐어요? 만약에 이 앞에 의미상 주어 뭐 for a cow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For a cow to chew it again.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됐어요? again까지 포함하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 for a cow를 써줬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음식을 다시 씹는데 씹기 위해서 입으로 보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와 4번째 방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되새김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되새김질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되새김질? 되게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예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이 피드백이 되새김질하다는 거예요. 피드가 뭔데요? 먹이를 주다, 먹이를 먹다 이런 거잖아. 근데 백이잖아. 백, 다시. 됐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되새김질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이 메탄 방출이랑 뭔가 관련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어서 보자면, 자, 소는 이것을 한답니다. 이것을 하는 게 뭡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뭐 첫 번째 2방에서 뭐 이제 다시 보내지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위로 옮겨진다. 이거. 자, 이걸 한답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 이제 매일매일 평균 8시간 정도를 한대요. 이 되새김질하는 작업을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요. 앞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즉 되새김질을 말하는 거예요. 위치가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안에 소는 계속해서 트림하고 방구를 낀다는 거야. 됐어? 뭐 하면서? give off 하면서. give off도 방출하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배출하다, 방출하다라는 단어가 3개나 나왔거든요. 자, 배출하다 시리즈.
release로 나왔어요. 다 본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release 나왔고요. 또 뭐 나왔습니까? emit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뭐 나왔습니까? 지금 나온 give off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됐어요? 이게 다 방출하다라는 단어예요. 배출하다, 방출하다. 됐어? 자, 그래서 뭐 하면서 메탄을 대기 중에 방출하면서요. 됐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트림하고 방구 끼고 이러면서 이제 메탄이 방출이 되는 건데 사람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 평균적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트림이나 방귀를 뭐 얼마나 했어요. 하루에 뭐 한 50번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메테인이 계속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가 이 메탄 방출의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랍니다. 엄청난 양의 메탄을요 방출된 메탄이죠. 뭐로부터 그 15억 마리의 소가 입으로부터 그 트림하는 입으로부터 방출되는 메탄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야. 15억 마리가. 야, 한 마리가 120kg만큼 연간 그 이제 메탄을 방출하는데 15억 마리야. 15억 마리. 15억을 곱해봐요. 120kg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렇죠? on 6 continents니까 그것도 특정 지역도 아니야. 6 대륙에 다 있어요. 소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가 막 이렇게 트림하고 방귀 끼고 하면서 이 메테인을 방출하는 그 양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역시나 또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글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축으로부터 육류를 얻기 위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오염과도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글은 전부 다 문제점만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이 환경 오염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이제 정의하는 문장이겠죠. 세계 가축 산업이 성장하고 있대요. 지금 얘들아 각 본문별로 처음에 나오는 패턴은 다 똑같아요. 뭐 가축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 무슨 뭐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급을 맞춰야 된다. 다 똑같은 패턴이야. 자, 어쨌든가 가축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 때문에요. 됐어? 자, 그래서 세계 인구가 예측이 된답니다. 어떻게? 2050년까지 약 90억 명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지금 70억 명인가?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특히나 한국인을 좀 더 특정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먹었답니다. 과거에요. 그러니까 1인당 1980년대만 하더라도 1인당 11kg 정도의 육류를 소비를 했대요. 예전에는요. 근데 평균이 증가했어요. 2014년에는요 51kg로 증가했답니다. 거의 5배 정도가 지금 증가를 한 거죠. 육류 소비가. 이 육류 소비가 증가한 게 무엇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증가된 어떤 동물 단백질을 선호하면서요. 그들의 식사에서요. 선호함에 따라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는요 be bound to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또 똑같은 말이야. 우리의 육류 수요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또. With no solution inside. 자, with no solution이니까 해결책도 없어요. inside 눈에 띄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류 소비를 줄여야지 뭐.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과연 육류 소비를 줄이겠느냐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 집에 와서. 엊그제도 삼겹살 먹고 이틀 연속 먹었네. 오늘은 제육볶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만 하더라도 하루에 1일에 1고기는 해요. 저도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뭐 직접적인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육류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야 하다못해 라면 스프에도 육류가 들어갔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이 지구 환경 파괴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육류 소비를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아무튼간 maybe 아마도 it is time. 여기서는 이제 when이 생략된 겁니다.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 자, 어떠한 시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식단에 두 번째 생각을 줄 시간이다. 직역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식단에 두 번째 생각을 한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해결책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해결책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거죠.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된다. 밖에 없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육류 소비를 줄인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이 본문 8번에서 실컷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 이것 때문에 육류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 파괴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 문제점만 계속해서 나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같은 경우 전에도 말했지만 이 본문은요. 지금 중간에 뭐 이제 소제목들이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소제목을 기준으로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라. 본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소제목을 기준으로 학습해라. 그리고 항상 큰 틀이 앞에서 먼저 나오고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초반 내용보다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이제 후반부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런 원인 때문에. 근데 이 원인은 또 뭐 때문에 나왔는가? 또 이런 원인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과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글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본문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수능특강 라이트 3강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랑은 좀 다르게 나갈 거예요. 저는 그냥 강 순서대로 할 겁니다. 강 순서대로 3, 5, 뭐 있지? 3, 5, 9, 9 식이었나? 아니야? 5 순서대로 갈게요. 지금 근데 너네가 학교에서 진도가 이게 다일 리가 없는데 뭔가 더 나오겠죠? 네, 아마도. 제가 내신 대비해서 이 자습서를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민망해요. 이 자료를 주기가 내가 2년 전에 만든 거라 약간 좀 퀄리티가 좀 별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여러분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 좀 다르게 자료를 만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2년 전에 만들 때 나름대로 좀 뭐 패러프레이징이나 아니면 뭐 요약이나 이런 쪽을 좀 생각해서 자료를 작업한 거였어요. 지금 패턴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요. 항상 이제 처음에 원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고 원문을 준 이유는 당연히 이거 갖고 학습하라고 그래서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식화하라고 이렇게 미리 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구조독해 패턴이 나와 있죠 초반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 쭉 나와 있고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패러프레이징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웬만하면 이제 소재나 요약문을 이렇게 좀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강의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가볼까요? 뭐 구조독해 패턴은 그냥 여러분 학습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따로 짚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주제 정도만 짚을게요. 주제 정도만. 자, 다 피셨죠?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1994년 8월 12일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went on strike, go on strike 이게 파업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bringing 뭐뭐 하면서 여기서 이 bring to a hell 이게 하나의 수어거든요. 이게 중단시키다는 뜻이에요. 중단시키다. 그래서 야구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For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 동안. 됐어?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제 파업에 들어간 게 뭐 이제 시즌 전에 뭐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즌 중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래야 나머지 시즌의 나머지 경기에 대해서 이제 야구 경기가 중단된 거니까요. 그럼 이제 파업을 왜 했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이어서 가보면 The strike
그 파업은요, which lasted 지속되었는데요. 235일 동안 지속된 그 파업이 끝나게 됐답니다. 언제 끝나냐면요, 다음 해의 4월에 끝났대요. 원래 언제 시작했어? 8월에 시작했거든. 전년도 8월에 시작했는데 다음 해 4월이 돼서야 이제 끝났답니다. 근데 그 해가 어떤 해냐? 뭐 끝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a federal judge 연방 판사가 이슈했답니다. 여기서 이슈라는 게 어떤 명령을 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문제란 뜻이 아니고요. 이슈라는 게 어떤 법원 같은 데에서 어떤 명령을 내다 뭐 발권하다 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판사가 명령을 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클럽 오너스에 대해서. 그 구단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단주인데 against가 붙었으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구단주의 어떤 행동이 됐든 뭐 의견이 됐든 태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구단주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됐대요. 그래서 파업이 끝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야구 선수들이 파업한 건 결국에는 뭐 구단주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파업이 일어났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파업을 했다가 결국에는 얘네가 승소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구단주에게 불리한 명령을 내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파업이 종료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보겠습니다. 파업 직전에 자, 이게 시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이 끝났어. 이번에는 파업 전에야. 됐어?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파업 직전에는 야구가 즐기고 있었답니다. 한 가지를요.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가장 흥미로운 시즌 중 하나를 누리고 있었대요. In many years. 수년 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대급 시즌이다. 역대급 재미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었나 보죠. 자, 여기서 lowly라고 나왔는데 얘가 별거 없는 뭐 사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몬트리올 엑스퍼스라는 뭐 팀 이름이겠죠. 이 팀이 leading their league, 그들의 리그를 이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요 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역대급 시즌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왜 재밌었는데 원래는 얘네가 하위 팀이었나 보지. 하위 팀이었는데 얘네가 지금 거의 뭐 1, 2위를 다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지. 6게임에서요. 자, 거기 그리고 이 토니 그윈이라는 사람이 was enjoying 누리고 있었답니다. 무려 0.4 배팅 에버리지니까 타율이 0.4였다는 거죠. 4할이었다는 거죠. 4할. 자, 그리고 number of base players. number of ball players. 자, 그래서 여기서 ball player니까 뭐 투수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야구 선수라고 해도 되겠네요. 많은 야구 선수들이 were having banner years. 이 banner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아주 성공적인 이런 뜻입니다. 아주 성공적인. successful의 상위 호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파업 전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 몬트리올 엑스퍼스라는 팀이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6경기 차이였군요. 바이가 있었네, 소리. 그러니까 6경기 차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토니 그윈이라는 사람은 요 몬트리올 엑스퍼스의 뭐 팀 일원이었나 보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고 타율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진짜 역대급 해다 이번에 이러면서 이제 해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파업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아쉽겠어. 그렇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just before the strike. 자, 또 나왔습니다. 파업 직전에 the famed hitter 유명한 타자였던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대요. 뭐라 질문을 받았는가? 왓절이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he thought about the coming strike.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됐어요? 이거를 질문을 받았답니다. 특히 since he had and so many other ball players were doing so well 이렇게 나왔죠. 자, 특히나 그때가 뭐냐면 그와 그러니까 이 사람과 너무나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었답니다.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굉장히 이제 저명한 타자였어. 되게 원래 유명한 선수였어. 근데 완전 더 잘하고 있었어. 그리고 얘만 잘하고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잘하고 있었어.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파업이 다가오고 아쉽잖아.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질문한 거야. 아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We picked a bad year. 자, 우리는 나쁜 해를 골랐네요. To have a good year. 그러니까 좋은 해를 가질 나쁜 해를 골랐네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자, 이 3강 지문 자체가 함축의미 추론 파트거든요. 함축의미 추론. 이게 실제로 함축의미로 나왔었어요. 요 부분이 함축의미.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좋은 해를 가질 나쁜 해를 골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해를 가질이라고 말한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성과,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역대급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나쁜 해를 골랐다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필이면 그때 파업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파업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파업. 쉽게 말하면요. 파업이 벌어진 해를 골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를 좀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파업 직전에 선수들이 그 야구 플레이에 대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하필이면 파업이 시작된 해여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린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자습서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보라색으로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그 세 번째 문장에 파업 전에 오래간만에 흥미진진한 시즌을 맞고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파업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선수들의 심경에 관련된 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굉장히 너무나 아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재와 이제 요약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파업에 관한 글로서 실제로 이 해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그 해에 성공적인 이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너무나 아쉬워했다라는 게 그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화를 다룬 글이잖아요. 일화를 다룬 글은요 보통 일치 쪽으로 내기가 가장 좋아요. 내용 일치. 아니면은 이 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신경 쪽으로 출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신경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보다는 우리 훨씬 더 많이 나온 일치 쪽에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애들도 있어요. 이제 자습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은 어법에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요 소재라던가 어휘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습서를 갖고 공부할 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거 봅시다. 3강의 1번 여기 하고 쉴게요. 여기 하고 쉴게요. 봅시다. 요 지문이군요. 요 지문도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나네요. 이거 그때 제가 2년 전에 요 수능특강 라이트를 가지고 어느 학교 내신 대비를 했었냐면 저동고 2학년과 가저고 2학년을 했었거든요. 그 두 학교가 동시에 이 교재를 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학교를 동시에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유형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시험 범위도 비슷했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때 이제 요 3강의 1번 같은 경우는요 두 학교가 똑같이 어휘로 나왔었어요. 이 3강 1번 어휘로 나왔었습니다. 왜 어휘로 내기가 좋은지는 제가 일단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한 가지의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냐? 동격 나왔어요. 동격이 아니지. 동격이 아니라 형용사가 잘못되어 있네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거 좀 수정해주세요. 동격 아닙니다. 자, that stands out in students' behavior. 자, 그러면 학생 행동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is the decline. 감소랍니다. 뭐의 감소냐? in the willingness. willing은 기꺼이 하려 하는 거잖아. 그럼 willingness는 기꺼이 하려 하는 의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기꺼이 하려 하는 마음에서의 감소랍니다. 뭘 기꺼이 하려 하는 거냐?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읽는 거야. 즉 독서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늘어난 기간 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기간이라는 거는요.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즉 최근 학생들에게서 눈에 띄는 최근 한 가지 변화가 뭐냐? 오랫동안 책을 읽으려는 마음이 줄어들었다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독서 잘 안 한다고 요즘에.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얘가 어휘로 왜 잘 나왔는지 말씀을 첫 문장부터 드려야겠네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잘 보세요. decline이라는 거는 감소니까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willingness라는 거는 기꺼이 하려고 한다는 거니까 좋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합치면 뭡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 됐어요? 여러분 willingness라는 이 willing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willing은 다시 한번 형용사로 보다 기꺼이 하려 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거에 항상 반이어를 생각해야 돼. 반이어가 뭐예요? unwilling 말고 그거죠. reluctant예요. reluctant. 됐어요? 항상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 reluctant는 뭐야? 꺼리는 거죠. 꺼리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려 하다.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어려워하다. 됐습니까? 이 반이어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그때 가좌에서는 이제 reluctant를 쓰지 않고 unwillingness로 여기를 냈거든요. 여기를.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여기에 unwillingness 쓰면은 흐름상 어색한 어휘잖아. 근데 얘를 바꿨어요. decline. 증가로 바꿨어요. 증가. 됐어요? 그러니까 decline이 아니라 increase로 바꾼 거예요. increase가. increase인지 뭐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이따가 제가 시험지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간. 그러면 책을 오랫동안 읽지 않으려는 마음이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말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unwillingness 나왔다고 해갖고 이거 틀렸네 이렇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어휘 문제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을. 그렇죠? 여기가 안 좋은 말이고 여기는 좋은 말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 나왔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이제 도입부로서 이제 시작을 했죠. 결국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 애들 오랫동안 책 안 읽으려고 해. 이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어서 갑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is simply 단순하게 the competition of reading faces 독서가 증명한 경쟁이랍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왜 요즘 애들이 오랫동안 독서를 안 하냐면은 경쟁 상대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야. 경쟁 상대. 그 경쟁 상대가 뭔데 그러면?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한 경쟁 상대,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쟁자가 TV였대요. TV밖에 없었어.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만 보더라도 일단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답니다.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인쇄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던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앞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애들이 독서를 잘 안 하는 이유, 이 의지력이 감소한 이유는 경쟁 상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에 경쟁 상대라는 말을 좀 패러프레이징하면요, alternative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안책이 많이 생겼으니까, 맞죠? 이 대안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예전에는 TV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인쇄되어 있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본다고 생각해봐. 만화책. 제가 또 최근에 만화방 갔다 왔거든요. 주말에. 오랜만에 가서 책 사놓고 만화책 실컷 보고 왔어요. 근데 잘 봐봐. 만화책을요, 만화방 가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쉽게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넘기는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여기냐면요. 뭔가 이 매체를 통해서 뭔가 글을 읽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책으로 글을 읽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진짜 책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은 특히 어떻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책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직접적인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즉, 이 문장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인쇄된 그런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에 우리 여전히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쇄되어 있는 버전을 이게 좀 더 좋은 거다라는 사상을 가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이해돼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자, 집단적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그 집단적 기억이 무엇이냐면 About the experiences reading offered.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여전히 있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전히 책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진짜 물리적인 책으로 보는 게 더 좋다. 그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기억이라는 거는요. 이게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여전히 많다. 그래서 직접적인 책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집단적인 합의가 있답니다. 그것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가치는 뭘 말하는 거야? 물리적 책을 말하는 거야. 진짜 이런 책, 이런 물리적 책. 인쇄된 이 활자로 된 책의 가치에 대해서 집단적 합의가 있다고요. 집단적 합의는 뭔데요? 이게 더 좋다고요. 이해돼요 지금 내용? 내용 이해돼? 이해 안 된 사람?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 컨센서스가 바로 합의라는 뜻이거든요. 위에서 나온 어그리먼트랑 똑같은 뜻이야. 그 합의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답니다. 얘들아 그러면 그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책이 사라지고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좋다라는 그 사상이, 그러니까 물리적 책이 이제 뭐 웹상에서의 책보다 더 좋다라는 그 사상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됐어? 이 얘기 안 돼. 알겠죠? 원래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원래는 우리가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우리가 책을 넘겨서 봐야지 역시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았고 여전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자, 오늘날 교사가 소설을 나눠줄 때 the first question. 자, 첫 번째 질문 in every student's mind. 모든 학생의 마음에서의 첫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랍니다.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이 있어요? 이거라는 거야. 이거. 됐어? 아까 전에 말했죠.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alternative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본문에서 대안책 alternative. 명사였어? 아까도 말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다?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독서를 오랫동안 하는 거를 좀 어려워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안이 더 효율적이고 재밌고 뭐 이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첫 질문이 이게 아니라면 if not, 그렇지 않다면이 뭐야? 학생들이 어떤 소설을 받았을 때 이거 영화 버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은요 인터넷이 돼요. 즉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에서 몇몇 웹사이트들이 제공할 거랍니다. 짧은 챕터 바이 챕터별 요약본이라던가 논평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free of charge. free of는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뭐뭐가 없이,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charge는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금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로 for free야, for free. 됐어? 그러니까 무료로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인터넷이 바로 다음 정류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네한테 책을 줍니다. 책을 다 한 권씩 줘요. 야, 너네 한번 이거 읽어봐 하면서 책 줬어. 그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안 든다고.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라고? 아 이거 영화 버전 없나? 이게 첫 번째. 아니면은 이거 인터넷에 뭐 이거 요약본 없나? 아니면 뭐 누가 써놓은 뭐 그런 뭐 독후감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읽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독서를 안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안 때문에요. 됐어요?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아직 문장이 좀 남았는데 뒷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다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사이트는 그들 자신을 서포트한답니다. 자, 그때 잠깐 이 질문 해석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문장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 문장.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질문이 왜 많았냐면요. 선생님, 이 문장은 글의 흐름상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오늘날 학생들은 책을 잘 안 읽어요. 대안 때문에. 이게 이 글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사이트가 뭔데요? 뭐 논평이라든가 요약이라든가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 됐어요? 이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은요, 자기 자신을 서포트합니다. 지원합니다. 뭘 가지고요? The extensive advertising. 광범위한 광고로요. 근데 그 광고라는 게 뭐냐면요, embedded라고 나왔는데 embed가 끼워 넣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끼워 넣어줬대 within 어디 안에 the summary articles니까 요약 기사들 안에 끼워 넣어줬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마 많이 봤을 텐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페북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 페북에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페이지에서 이게 클릭해서 링크로 연결돼서 글을 읽는 게 있어요. 원중 씨 아실래나? 그러면은 그 링크로 연결되는 글을 읽으면요, 내용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사진이 됐든 글이 됐든.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이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중간에 광고가 껴 있어요. 이런 식을 말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근데 good visual distraction. 그 광고, 그 서머리 아티클 사이에 있는 그 끼워 넣어진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요, 좋은 비주얼 디스트랙션이랍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래요. 뭐로부터? 지루한 텍스트 서머리로부터. 됐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내용을 왜 쓴 거냐면요, 이 내용을 일단 그 사이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뭐 무료로 뭐 아까 뭐 요약본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이제 사이트들은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광고를 많이 때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 광고 자체가 어떠냐면요, 그냥 보기에 괜찮다라는 거야. 보기에 괜찮다. 왜냐면은 우리가 요약본이라는 것도 결국엔 글이잖아요. 어쨌든 글이잖아. 근데 오늘날 학생들은 어떻다고요? 글 자체를 잘 안 읽으려고 한다고 오랫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글만 계속 있어요. 글만 이렇게 있어. 그럼 뭐야? 이것도 보기 싫어해요. 이것도 보기 싫어해. 근데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내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유료로 내가 풀 수가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보러 안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료로 일단 풀어야 돼. 근데 문제가 뭐야? 글만 있으면은 안 와. 사람들이 안 읽어. 그러니까 겸사겸사 광고를 중간에 넣어. 그러면은 글만 쭉 나오다가 무슨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나오니까 한 번씩 애들이 분위기 환기가 돼.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광고비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죠. 그렇죠?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제 나는 돈도 벌 수 있어. 됐어?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요약본조차도 학생들은 제대로 글만 있다면 잘 읽지 못한다. 오랫동안 독서가 불가능하다라는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에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상 어색한 게 아니죠.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Today,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여기가 참고로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거든. 다시 볼게.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문학 작품에 대해 읽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함축의미 추론으로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저 해리포터를 안 봤거든요. 제가. 해리포터 맨 처음 거 있죠. 그 마법사의 그림인가? 그것만 봤어요. 영화로. 중1 때. 네. 저 중1 때만 봤거든요. 그 영화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내가 만약에 아예 안 본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해리포터를. 저 사실 그 스토리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해리포터 책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책 자체를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해리포터라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내가 좀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른 대안책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해리포터 영화를 보든 해리포터의 요약본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간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는 해리포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진짜 해리포터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 문학 작품에 관한 다른 요소들을 본 거잖아. 다른 요소들. 문학 작품 그 자체를 본 게 아니잖아. 책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뭐다? 그 문학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책을 보는 걸 말한다라고 한 게 바로 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 문학 작품 그 자체가 아닌 문학 작품의 주변 것들, 그 다른 대안 책들을 본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다룬 글이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요즘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문학 책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책에 대한 영화를 본다던가, 뭐 요약본을 본다던가, 논평을 본다던가, 피평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마지막 문장 자체가 주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요. 지난번에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미니 테스트를 좀 볼 거예요. 교과서에 대한 그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최고 수준 350. 현재 수준 450. 길 한번 나오겠지. 아직 없어. 내일 일본어 쓰기 수행인 거. 그 히라가나 단어? 아 내일이 또 그렇습니다. 그냥 해석이가 좋아요. 다른 다양한 우리가 찍는 거 아니야? 몇 개 찍어야 되나? 아 존나 좋다. 정수입을 다 써버리기. 야너 이미 딱 썼어? 그래서 내가 생각이 한거 아니잖아. 과제 연구야? 그 과제 연구였어? 아 나 림버스 로그인이 안 되는데. 나는 로그인 안 됐다가 내가 다른 데 좀 했어. 아예 로그인 안 됐어. 계속 했거든? 그때로 되고 글지랄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받아야겠다. 많이 봐가지고 부모님한테 사는 두개 못하지. 뭐야 이거? 아니 그래 이거 보고 문제가 뭐야? 5월 28일 주시죠. 버리는 거지. 죽는 거지. 들었다가 민감해 죽다. 누가 있다고 해. 너 그럼 뭐 여자친구 그 샹르나 여자? 몰라 샹르나 한번 만져보자 하면서 갔다 뭐 이러는 거야? 아니 여 와이드나 발상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가슴 플래시 하나 더 아니 가슴은 괜찮지 멋있는 걸 봤어 그냥 이렇게 왜 빼라고 저럴 때 아니 약간만 힘줘도 안 들어간다 이거 278일? 여기 내 이름을 바꿔야 돼 채널 안 됐으면 똑같은 채널 너 혹시 일본에 가면서 그랬어? 이거 안 보내줘야 돼 짧게 테스트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국어
전형 문제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영작 있어요. 응? 영작 있어요. 아니 객관식만 냈어요. 와. 자, 폰 집어넣고. 자, 세수는. 오. 참고로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어떤 기준이에요? 네. 가진 분은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채점해 드릴게요. 다 했다고? 아니면 4사람인 줄 알고 그랬거든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1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다 하신 분 없어요 아직도? 그렇게 오래 걸려. 됐어? 지금 다시. 지금 다시. 이거 뭐야? 3. 야, 1분 내로 마무리하는데 지금 3분 지났어. 빨리. 아직도 안 끝났어? 다시 아니. 됐어? 응. 어디야? 올라와서 조금 남았네. 다 한 거 같은데 창영이 있니? 빨리 안 내기 씨. 아빠 씨. 골반 또 써가지고 씨. 자식 거야. 그치. 1분 오늘 3분 체크지. 아 이. 시간 없어. 다 했어. 나 1분 나서. 아 계산 좀 계속. 선생님 창영이 가야지. 자, 짧게 좀 리뷰 좀 할게요. 1번은 아까 보니까 틀린 사람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번 틀린 분 없죠? 네, 패스하고 2번은 좀 볼게요. 어법상 틀린 거 이거는 3, 4번이 답이 나왔거든요. 1, 2, 5에서 답이 안 나왔고요. 그래서 B, C는 아마 공통으로 찾았을 테니까 B를 먼저 보자면 B에서 뭐가 틀렸어요? send 틀렸죠. 두 번째 줄 맨 뒤에. 됐어요? send가 아니라 sent죠. sent. 뒤에 문자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C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C 어디 틀렸어? 뭐라고? 잘 안 들려. 아 그렇죠. during when 여기가 틀렸죠. during which로 써야 되죠. during which.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D 부분도 한번 볼게요. Maybe it is time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 이거 아까 전에 본 거잖아요. It is time 뒤에 생략된 거잖아요. 그렇죠? It is time 뒤에 이제 뭐 관계부사 when 또는 뭐 관계부사의 대용으로 대시 생략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D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모를 만한 단어가 있을까봐 좀 설명드릴게요. A 빈칸 뒤에 not only 뒤에 spontaneous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뭐라고? 안 들려. 이렇게 들려. 나 안 들려요. 귀가 안 좋아요 제가. 뭐라고? 아무도 몰라. 다른 지금 현빈이 말고는 좀 대답을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스폰테니어스 뭐 잘 나오는 단어예요. 에이, 자발적인 또는 즉흥적인 또는 뭐 저절로 일어나는.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썩이 regions라고 나왔는데 이 썩이 이거는 좀 단어가 어렵죠? 질척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질척거리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메탄의 생성은 동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즉흥적인, 저절로 일어나는 셋 중에 하나인데요. Release of methane in soggy regions니까 질척거리는 지역에서 메탄의 방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탄의 저절로 발생하는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저절로 발생하는 방출뿐만 아니라 follows the special digestive activities of a cow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의 특별한 소화기 활동에 의해서 이 메탄의 생성이 발생된다라고 해석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A에 들어가야 될 거. 그러면은
발생이 된다라는 측면은 result from입니다. result from 됐어요? 뭐뭐의 원인이 되다 됐죠? result in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뒤에 결과.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2번, 4번 제껴야 되겠고. 자, B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하 이제 나오는데요. blah blah movement of digestiv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화하는 블라블라의 어떠어떠한 움직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계속해서 이제 그 소화기 계통이 이제 막 8시간 동안이라 했나요? 아까 막 움직인다 했었으니까 지속적인이라는 뜻의 constant를 쓰는 게 맞겠죠. occasional은 가끔씩이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그 여기에서 소화계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위장이 뭐 4개 있어서 뭐 피드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아까 전에. 그래서 소화계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이 2번에 있으니까 가장 비슷한 단어인 organs 어떤 내장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4번을 좀 볼게요. 4번. 4번을 좀 먼저 볼까요? 4번에 4번. 자, CH4 그 가스 에미션이니까 이게 메탄이죠. 그래서 메탄의 가스 방출량이 이제 피겨 1에 있는 걸 보면 이제 16%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less than 더 적답니다. 1/4 of that of CO2라고 나와 있죠. 그럼 CO2가 76%잖아요. 그러면은 그 CO2의 1/4니까 4분의 1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76 나누기 4하면 얼마냐? 계산이 안 되네. 얼마냐? 19%네요. 그러면은 19보다 더 낮다잖아요. 그럼 더 낮은 거 맞잖아. 네. 그럼 4번 일치잖아요. 근데 왜 4번으로 고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계산이 순간적으로 응? 답 뭐라고요? 스모 뭐라고? 아니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잖아.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 4번을 보면은 19%보다 더 낮잖아요. 근데 4번을 고른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왜 4번으로 골랐어요?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일치로 고른 거예요? 계산이 안 됐어요. 계산이 안 돼서? 진짜.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아이카우가 네, 그래서 이 amount of methane released by a ship. 자, 그래서 양에 의해서 방출된 메탄의 양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메탄의 양이 8kg이죠. 이게 is the second largest in figure 2. 그래서 두 번째 그 예시에서 두 번째로 크다까지 나왔습니다. 그 followed by가 뭐냐면요, 뒤 이어서라는 뜻이에요. 그 뒤를 잇는 게 소다. 뒤를 잇는 게 소가 아니라 돼지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됐습니까? 4번을 맞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내가 아까 채점해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붙여주세요. 제가 같이 검사를 할 겁니다. 4문제 냈기 때문에 개당 25점으로 계산할 거예요. 100점 만점에. 알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 부모님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3강 2번하고 마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제가 볼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3강 2번. 자, 우리가 조금 빠르게 보기 위해서 앞에 나온 구조독해 패턴을 읽고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내용 파악이 좀 빠르겠죠.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그리고 주장, 이 필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술이라 인정받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 미술, 연극, 문학, 영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예술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 필자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요리는 예술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리가 왜 예술이 안 되느냐? 요리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예술이라는 거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뭐냐? 이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분노를 하게 하던가 뭔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게 예술 아니냐? 이걸 근거로 삼은 거야. 이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사람의 어떤 감정을 건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니 요리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요리는 왜 예술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오감을 동시에 자극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요리도 예술에 포함이 돼야지. 얘를 배제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니 이제 좀 빠르게 가볼게요. 바로 갑시다. 자, 마지막 질문이니까 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자, 갑니다.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대절이야가 Music is an art. 자, 음악은 예술이라고요. 또 그림이 예술이라고요. 또 영화가 예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No less than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no less than 이라고 써있는 걸 보면요. 이하를 보면 문학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리고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자, 그러면 현재 이제 1세기 이상 동안 시네마도 마찬가지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개가 나왔잖아요. 음악, 그림, 시어터, 연극, 그리고 리터처, 문학, 그리고 시네마, 영화까지. 이 5가지가 전부 다 뭐다?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나왔죠. Why not cooking? 요리는 왜 안 되는데? 이어서 갑니다. Its essential function. 자, 그것의 핵심적 기능, providing nourishment. 자, 영양을 공급한다는 요리의 근본적, 핵심적인 기능이 has caused, 유발해 왔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유발했다는 거야. 뭘 잊어버리게? 대절을 잊어버리게. 됐어? 대절이 뭔데?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그러면 여기서 그 훌륭한 요리사의 손 안에서 식사라는 게 be capable of 하면은 뭐 할 수 있다죠? 뭐 할 수 있느냐? touching us.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야. 자, as a love song does. 사랑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됐어요? 여기 대동사거든요, 더즈가. 그럼 여기서 더즈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앞에 나온 터칭이에요, 터칭. 됐어? 그러니까 사랑 노래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이 훌륭한 식사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of ing, of ing, of ing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야. 자, 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가끔씩은 심지어 우리를 분노로 이끌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이거의 결국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요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봐봐.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이제 여러 가지 5개 나왔잖아. 음악이나 뭐 연극이나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이 나왔죠. 걔네는 왜 사람들이 예술이라 생각하면서 요리를 왜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이 필자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요리라는 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뭔데요? 영양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채웠으면 그만이지 이게 왜 예술이냐? 이 예술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거예요. 애초에 음악이나 이런 건 뭡니까? 사람의 감정을 건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요리는 근본적인 목적이 영양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영양분을 채우는 거니까 부차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 예술이라고 쉽게 인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필자가.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요.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죠? 여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장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좀 잘 보겠습니다. To the extent that it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그것 자체를 분리시키는 정도까지거든요. 직역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과 그것 자체, 그것 자신은 요리예요. 요리. 그러니까 요리가 요리 자신을 전통으로부터 떼어내는 한 이렇게 해석하세요. To the extent that을요.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깔끔합니다. 자, 근데 그 전통이라는 게 어떤 거냐? Which words to assign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래요. 뭐로 지정하냐면 the status of an artisanal trade of craf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뭐 이제
그 뭐 트레이드라는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크래프트라는 건 뭐 수작업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좀 써놓은 게 있을 텐데 내가 안 써놨나? 여기에서의 트레이드는요 여기 일이란 뜻이에요. 일 어떤 거래 뭐 이런 느낌보다는요. 그리고 artisanal이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장인 정신, 뭐 장인의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인이 하는 일이나 어떤 작업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지위까지 지정하려고 하는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는 정도까지. 뭔 말이야 이게? 이해 안 되죠? 일단 읽어볼게요. 뭘 기반으로? 반복을 기반으로요. 그리고 insofar as는요 여기 아래 써놨는데 뭐뭐 하는 한 똑같은 뜻입니다. to the extent 대신랑 똑같은 뜻이야. 뭐 하는 한 그것의 목적이 is to stir the emotions. stir는 원래 젓가락으로 젓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여기서 감정을 젓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을 유발하다. 그래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리는 which among the arts. 자 그럼 예술 사이에서 stimulate 자극한데요 모든 감각을요 한 번에 모든 감각을 유일하게 자극하는 요리라는 것은 cannot be excluded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의 동료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해석은 다 했어요. 직독직해는 말이 어렵죠? 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말이 뭔지 제가 여기다 패러프레이징을 안 해놨었네요. 예전에 만든 거 죄송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뒷내용은 간단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핵심 요리는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제될 수 없다. 제외될 수 없다. 뭐로부터? 그들의 동료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분야의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의 예술.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애들 있잖아. 음악, 연극 뭐 이딴 애들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로부터 따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예술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요 덩어리 그리고 요 덩어리 이제 얘를 이해해야겠죠. 얘가 뭔 말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반복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덩어리 먼저 볼게요. 반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장인의 일이나 기법에 이 어떤 그것의 요리를 지정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이래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떼어낼 정도까지랍니다. 요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한글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여기 좀 잠깐 지울게.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요리가 반복의 바탕을 두어 그것을 장인의 직업이나 기술의 지위에 두고자 노력하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이렇게 나왔어요. 의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지금 한글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반복의 바탕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라는 거는요 한 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의 바탕을 둔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함으로써 장인의 어떤 직업이다 아니면 뭐 기술이다 이렇게 두고자 노력하는 전통이에요.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 뭐 김치찌개의 달인 뭐 이러면서 나왔어. 김치찌개를 뭐 40년간 뭐 끓여왔대. 예를 들어서 달인 장인이잖아 장인.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40년 동안 김치찌개를 반복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 반복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만의 이제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이제 그 어떤 잠깐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거다.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한이라고 했거든요. 그 전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봐봐. 예술이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제 건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서 요리라는 게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양분을 채운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통이라는 말 자체를 잘 생각해봐. 전통이라는 거는 해오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해오던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앞문장 내용을 빼고 생각해 볼게. 전통이라는 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창작을 기반으로.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장인 정신으로서 막 요리를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어차피 하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말하려면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든가 뭔가 새로움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요리가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됐어? 전통이라는 거는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 하던 대로. 무슨 진짜 장인이 와갖고 막 이렇게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 이게 예술이 아니라고. 그럼 예술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됐어? 전통에서 벗어나야 돼. 하던 대로 하는 거에서.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을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주자면 이게 뭐랍니까?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그냥 늘 하던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더 쉽게. 늘 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 함. 이게 조건 1번이야. 됐어? 이게 조건 1번. 조건 2번이 뒷내용이야. 그 목적이 뭐라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요. 그 목적이 영양분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주 목적이 감정을 유발해야 함. 됐어? 이 두 가지 조건이라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어.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예술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용. 됐어요? 앞에서 말했던 건 뭐냐면요, 반복의 바탕을 둔다라고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 반복의 바탕을 둔다는 것 자체가 뭐야?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했던 거대로 계속 한다면 뭐냐? 이건 예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 부연 설명이 없어서 그래요. 부연 설명이. 뭐 창의성, 창조성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요리는 반복의 바탕을 두어서 어떤 장인 정신으로 어떤 특정한 한 요리를 계속 똑같이 만들었다. 이건 뭐라고요? 예술 아니라고. 예술 아니라고. 왜? 창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됐어? 그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사람의 어떤 감정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뭐다? 요리도 역시나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됐어, 내용? 오케이?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쓴 거. 됐죠? 패러프레이징에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예술로서의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이고요. 요리가 현재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늘 하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주 목적이 뭐라고요? 영양분을 채우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술로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고 이 감정을 유발하는 게 주 목적이 된다면 당연히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문장이 필자의 주장을 말하는 내용인데 해석이 어렵거든요. 해석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해석 연습 많이 해봐야 되고 영어만 보고도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처음에 여러분이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지? 한글을 읽었을 때도 이게 뭔 말이지? 이랬을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됐으면은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우리 워크북 마무리하죠.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날 검사할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갖고 그 교과서 육과 워크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워크북을 마무리합시다. 채점까지 포함해서요. 됐죠? 요게 숙제고요. 아, 그리고 참 요걸 안 쓸 뻔했네. 다음 시간에 이제 안 쓰고 그냥 말로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단어 테스트는 교과서 단어를 일단 먼저 볼 건데요.
원래 오늘 제가 유의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유의어 작업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유의어는 일단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어 테스트를 두 종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단어랑 스팅라이트 3강 단어입니다. 알겠죠? 네. 네. 약간 이게 공공지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보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준 단어장 전부 다. 네. 그 스팅라이트 같은 경우는 60 몇 단어가 있었고 교과서가 몇 단어인지 까먹었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120회. 그거밖에 안 돼요. 100만 교과서가 100몇 단어밖에 안 됐어요. 그래? 100만 원.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뭐 충분히. 합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볼 거예요. 50단어, 50단어 따로 볼 겁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하시죠. 자, 그러면은 일단 촬영 좀 끊고